안녕하세요. 영어회화, 재무설계, 주식투자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진코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재무설계 코치로서요. 옆에 있는 것처럼 갱신형 보험, 평생 돈을 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갱신형 보험이세요. 갱신형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 보험에 있는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주계약이라든지 갱신 바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일정 시점이 되었을 때 재정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2천만 원짜리의 암 진단비 보험을 갖고 있는데 뭐 3년 갱신의 100세 만기인 보험이다라고 했을 때 3년마다 갱신이 되어서 가격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플랫폼에 올려도요, 잘 모르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방송 매체에서도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한 거를 많이 다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세요. 정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조금 자유롭게 뭐 SNS든 아니면은 기존 뭐 미디어든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글은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직접 작성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블로그든 카페든 오시면은 글에 대한 전문을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이 글을 가지고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료실비 보험은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의료실비 보험이라는 것을 손보사, 손해보험회사에서 많이 판매를 했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의료실비 하나 가입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7에서 한 8만 원 아니면 많으면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에 되는 상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고객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갖고 있냐면 나 실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난 8만 원 정도야. 너 얼마 정도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실비는 한 12만 원 정도야. 아, 그래? 니께 조금 더 비싸다. 좀 더 좋은 건가 봐. 내 건 조금 더 안 좋은 건가 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7에서 8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이 상품 안에는요. 의료실손 특약, 의료실비 특약을 제외한 사망담보라든지 진단비 담보, 그 다음에 수술비 담보, 입원비 담보, 배상 책임 담보 등 예외적인 특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잘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입하려는 사람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요. 가입을 시키려는 사람도 굳이 설명하면은 오히려 자신한테 뭐 좀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 못하는 그 부분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근데 다 오픈해서 많이 이제 설명하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가입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갱신형 특약이랑 이게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부제목부터 한번 보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이 만약에 4천만 원짜리라면 지금처럼 장롱이나 서랍에 두시겠습니까? 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보험이 대략 한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에이, 내가 버는 거 이 정도는 내 몸을 위해서 가입한 건데 이 정도는 내도 괜찮지. 아니면 에이, 나한테 가입시켜준 내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잘해줬겠지. 나 한 9만 원씩 내. 내 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내는 이 보험료가요. 몇 천만 원이 되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월 뭐 7만 원, 8만 원 아니면 9만 원 정도 내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자신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1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납입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왜 썼냐면요.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딜러를 믿고 사나요? 아니라는 거죠.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내가 어떠한 그 차를 어떠한 색깔에 어떠한 옵션을 넣어서 가격은 뭐 리스가 좋을지 할부가 좋을지 아니면은 뭐 현금이 좋을지 그리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네 달이건 많은 고심을 해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냥 청소기 하나도 뭐 다이슨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이잉이 좋은가, 3잉이 좋은가, L잉이 좋은가 여러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잘 깊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장 이게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월 그냥 내가 한 7에서 15만 원 사이를 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 몸을 위해서 쓰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람들의 자신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이 영상을 보고도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저는 이미 그거를 잘 알고 있답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관심조차 없는 이 보험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상품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100%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갱신형 특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한다. 왜요? 이거는 본인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7에서 15만 원 사이인데 내가 이 정도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이 정도 내야지 하면서 에이 뭐 잘 가입되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안 쳐다본다라는 거죠. 자신의 보험 증권 자체를. 근데 보험 증권을 딱 봤을 때 자신의 것에 갱신형이 아주 많을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하세요. 그리고 이 갱신형 특약 자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몰라요. 진짜 많은 분들이 몰라요. 필드에서 제가 고객님들 상담하면 갱신형 특약을 갖고 계신데 지금 고객님이 이 보험 특약을 보험 보장을 받으시려면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오르시고 100세까지 돈을 납입하셔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거든요. 비갱신형은 얼마, 갱신형은 얼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얼마가 됩니다. 라는 거를 안내해 드리는데 깜짝 놀라죠. 생각보다 보험료 차이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갱신형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저 아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죠. 갱신형은 100세까지 돈을 내야 한다. 혹은 80세 특약인 거는요. 80세까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20년 납입이에요. 진코치님이 좀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증권에 있으면서 납입 기간 20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께 20년만 납입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험 상품의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주계약 납입 기간이 20년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납입 기간은 주계약이.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주계약과 특약이 있습니다. 주계약은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약은 반찬이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계약이라는 것에는 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꼭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밥그릇에다가 내가 반찬을 뭐 무도 담고 싶고 아니면은 뭐 멸치도 담고 싶고 밥도 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보험 증권에 있는 납입 기간은 기준이 어떤 거냐면 주계약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갱신형 특약이 있다. 근데 이 갱신형 특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년 갱신에 100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안에서 이 딱 납입 기간 20년이라고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저 아랫부분에 지금 이 전기납이라고 써 있는 거 혹은 내 보험 특약 보장 내역 안에 3년 갱신에 100세 만기, 아니면 3년 갱신에 80세 만기, 5년 갱신에 80세 만기, 아니면 15년 갱신에 100세 만기. 요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갱신형 특약이라는 것은 전기납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전기납이라는 말은 보장을 받는 전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암 진단 3년 갱신에 100세 만기다. 그럼 내가 만약에 보장을 100세까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100세라는 게 보장 기간이고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돈을 납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기납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20년간 납입하면 끝나나 보다 라고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진짜 많아요. 50세 이상의 어머님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 전기납이라는 말은 바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보장을 받는 전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 기간 동안. 그래서 이게 제 고객님, 예전 고객님이세요. 이 갱신형 특약의 아래 그림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표시한 거거든요. 앞에 갱신형 써 있고요. 암 진단비 3년 갱신에 100세 만기 5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 가격이요. 8,000원. 이런 식으로 갱신형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전기납으로서 여기 써 있죠. 3년마다 갱신되면서 가격이 오르고요. 보장을 만약에 내가 100세까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세까지 돈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 제가 소름 끼치는 것을 내가 써놨잖아요. 모든 설계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 젊은 설계사들, 저같이 이제 좀 나이대가 젊은 설계사들도 거의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설계사를 만날 기회가 적은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들,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위 내용을요, 거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진짜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설계사분들, 되게 요즘에 제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제 글도 많이 찾아보시는 설계사분들 진짜 많은데요. 혹시 젊은 설계사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뭘 몰라 다 알던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아직도 모르는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돈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유를 써놨잖아요. 첫 번째, 나한테 가입을 시켜주었던 지인 설계사가 그만둔 거죠. 그냥 90%의 설계사가 1년도 안 돼서 혹은 2년도 안 돼서 그만둡니다. 처음에는 뭐 지인 가입하면서 내 거 하나 들어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지인 가입을 하다가 이제 내가 생각했었던 설계사가, 나는 1억 연봉 1억을 바라보고 들어왔는데 연봉 1억은커녕 매월 뭐 150만 원, 100만 원 밖에 못 버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에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지인 DB가 끝나면요. 그래서 나를 가입시킨 설계사가 이제 없으니까 나를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 바로 고아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아. 우리 영어로 하면 orphan이에요. 고아. 그러니까 뭐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회사 교육 자체 내에서 갱신형에 대해서 좋은 것처럼 포장하여 말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갱신형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당장에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갱신형 특약 가입하게 되면은 아까 위에 세는 것처럼 암진단비 3년 갱신 100세 만기에 8,000원이면 5천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거, 비갱신형은 절대 그러한 가격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당장 내가 이 경제활동 집중기, 저도 갱신형을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세팅은 비갱신형을 세팅을 한 다음에 부족한 진단비 특약들 갱신형으로 조금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의 가격이 저렴하다던가 아니면 저렴한 돈으로 높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없어요. 아직도 많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싸니까 제한하기 되게 쉽잖아요. 10만원짜리 보험이랑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보험이 있어요. 10만원짜리는 진단비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5만원짜리는 진단비가 6천만 원인 거야. 그럼 뭐 가입하시겠어요? 당연히 5만원짜리 가입하죠. 이 설명이 없다면 보험료도 싼데 진단비도 이만큼 높네. 그럼 소비자는 이 설계사는 이렇게 저렴한 보험을 나에게 6천만 원짜리를 제안해 주다니, 우와 너무 고맙다. 하지만 거기에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그 보험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갱신시마다 돈이 오르고요.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인 건데 그것을 설명을 안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본인이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 이건 소비자 입장이에요. 아주 강한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를 꺼려하고 자신 있어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험 설계사님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러신 분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보여주죠. 네 번째, 얼마 안 되는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장롱이나 서랍에 넣어두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혹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들춰보고 싶지 않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돈을 평생 내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많이 이제 보험증권 분석을 보면요, 정말 아직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언제 깜짝 놀라냐면요. 첫 번째,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놀라세요. 60세가 넘어가면. 왜냐면 60세가 넘어가면 갱신되었을 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급격하게.
정말 많이 올라요. 깜짝 놀라게 오릅니다. 그것을 60세가 넘어가면은 인지를 하죠. 두 번째, 자신은 납입 기간이 10년 혹은 15년, 20년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내야 하거나 심지어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의 납입 기간 20년이라고 해서 난 2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돈을 또 내라고 또 빠져나갔어. 그럼 깜짝 놀란 거죠. 뭐야? 나 20년이지, 나 납입 만기 끝났는데 나 돈을 왜 또 나가지? 전화하죠. 그러면은 저 지금 납입 기간 끝났는데 왜 돈이 또 빠져나갔죠? 아, 고객님, 지금 가입하신 특약 중에 갱신형 특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기간 납입이세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계속해서 납입하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근데 그때는 이미 언제 시점이에요? 20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런 갱신형 특약 이 상품이 언제 만에 팔렸냐면 아직 이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들이요.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럼 20년이 만약에 도래한 바로 그 시점과 그 이후가 되었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 2번에 있는 것처럼요. 자기는 20년 납입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돈을 낸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20년이 지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예를 들어 청구를 이미 했다면 보험을 가입하기가 다시 어려운 상황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가 나이가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미리 알았다면 더 괜찮은 보험을 더 괜찮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한 제가 아까 의료실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 손보사 손해보험 회사 증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보사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에다가 갱신형을 같이 이거 실손의료비라고 써 있죠.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그래서 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보장보험료 75,798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료가 사실상 1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나는 이 분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진짜 이 분이요. 저한테 이거 의뢰하셨던 분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코치님 제가 실비 10만 원 정도씩 내고 있는데 혹시 제 보험이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이걸 보내준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저는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딱 보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설계사분들도 딱딱딱 보여야 돼요.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10만 원이라는 월납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장보험료가 75,798원이고 적립보험료가 24,202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품의 월납보험료는 10만 원이지만 내가 내 몸을 보장받는 보장 부분은 75,798원이고 나머지 24,202원은 그냥 적립금으로서 단순히 쌓이는 돈이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이 분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진짜 거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내는 돈만 알지. 그리고 75,798원 중에서 의료실손이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제가 써있죠? 여기 제일 우측이 가격인데요. 가격이 얼마냐면 13,094원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75,798원 중에서도 의료실손이 차지하는 부분은 고작 13,094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 분이 진코치님 제가 10만원짜리의 의료실손을 갖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이 갖고 계신 의료실손에 대한 부분은 13,094원입니다. 네? 아닌데. 저 1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지만 의료실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13,094원이세요. 라고 말하니까 뻥 터지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줬죠. 그럼 이게 나쁜 거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쁜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 영상을 보신 설계사분들이든 소비자분들이든 고객님들이든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를 막 말하면서 나만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고 막 뭐 댓글로 막 너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이런 말 쓰지 말아요. 내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저만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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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한 번쯤은 꼭 자신의 보험을 되돌아보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귀찮아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최근에 나온 사이트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협회랑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게 바로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해놨어요. 그럼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요거를 쓰게 되면은 자기의 보험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가입하는 내역은 나오지만
어디 회사의 어떠한 보장 내역인 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입한 거를 아예 모른다면 자기가 가입한 거에 대한 거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S사 거다, S생명이다. 그러면 S생명 들어가서 자기 또 이름이랑 그다음에 뭐 이제 공인인증서 누르게 되면 거기에는 보장 내역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캡처가 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를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없거나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물어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진코치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보험증권을 여기 위에 제 고객님들에게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새로 생겼다 아니면 내 주변에 설계사가 믿을 만한 설계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은 보여주고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것도 꺼려 하세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요거 하신 다음에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내역, 이제 딱 어디 아시고, 그 회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증권을 메일이나 팩스나 아니면은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증권을 자기가 잘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증권을 갖고 있는 거를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받고 있는 설계사님에게 보내주셔서 꼭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분석을 해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갈아타라는 그 제안을 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건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이 어떠한 상황이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하셔야만 합니다라는 제안은 충분히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 ABC 라이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죠. 근데 이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명함은 새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다시 올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권지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보험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재무 설계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요. 이제 재무 관련 쪽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급여 대비 지출과 저축 구조를 또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재테크 관련돼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냐면 퇴직연금에서도 뭐 IRP형이라든지 DB형이라든지 어떤 게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요러한 내용들도 논의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조금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연락처로 아니면 위에 카카오톡이 제일 좋아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이번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 CI 관련된 CI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